두 차례, 세 차례 실패한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꿈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너무 많이 찢어져서 결과를 잘 자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나라정형외과 대표 환자 이원준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깨 수술 케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한 케이스인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 보다 보면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로 이렇게 많이 끊어지거나 찢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뭐 봉합이 어렵다, 꼬매기가 어렵다, 이거는 봉합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으로 꼬매도 재파열될 것이다, 수술 자체가 어렵다, 이런 낙심과 낙담과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오셔서 좀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해서 환자분을 회복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치료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쉬운 케이스도 있지만 고난이도 뭐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병원이 이제 좀 주력하고 있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하게 아주 이제 많이 끊어졌을 때 간단히 이제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제 오른쪽 어깨 모형인데요. 어깨 힘줄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깨 힘줄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동그랗게 잡고 있어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회전근개가 4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이제 끊어지면 요 극상근이라고 두 번째 요게 이렇게 끊어지는데요. 이것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다른 4개도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깨 힘줄이 이렇게 다 끊어져서 다 말려 들어가서 거의 남아있지 않고 뼈의 구조만 남아있을 때 뼈가 덜그럭거리고 어떻게 이제 힘줄을 재건하고 복원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그렇게 이제 흔하게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또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병원을 전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어깨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다른 수술보다도 그 어깨 관절경 수술에 있어서 어떤 봉합하는 스킬이라든지 그 횟수, 시간도 약간 좀 더 걸리고요. 경험이 많이 쌓여야 그게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자신이 없는 의사들은 이제 지레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세 남자, 그러니까 한창 중년 남성이지만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어깨를 써야 되는 나이대의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게 이쪽 부분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해 드리면 요 사이 간격, 보시면 여기 뼈하고 뼈가 붙어 있죠. 요 뼈하고 요 커다란 동그란 뼈하고 요 사이 간격, 제가 말씀드리는 간격은 요 사이 간격입니다. 뭐 1mm, 2mm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많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조 사이가 좁아져 있다는 건 요 부분을 이제 지나가는 그 어깨 힘줄이 없거나 닳아서 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서 뼈가 이렇게 상방으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도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찢어졌겠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완 골두의 상승소견이라고 하는데, 이 견봉, 보통 이제 이 견갑골에 붙어 있는 이 견봉뼈와 상완골두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지나가는 어깨 힘줄이
파열이 광범위해서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그러니까 뭐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이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처음에는 아마 초기 파열이었을 겁니다. 봉합하는 관절경 수술 받았고요. 몇 년 지내시다가 이게 재파열돼서 다시 또 붙이는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재파열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어깨 힘줄이 너덜너덜해지고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환자분은 수술을 벌써 2번이나 하셨으니까 정말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이 어깨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팔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소견을 보였었죠. 그래서 2차례의 수술 후에 수술 실패한 소견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이제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MRI 소견상,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엑스레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죠? 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관절액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선으로 표시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좁은 공간, 지금도 재보면 1mm, 2mm 밖에 안 되는 요 좁은 공간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깨 힘줄이 이 공간을 아큐파잉 한다고 그러죠. 차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관절액만 차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천장뼈, 뭐 이제 우리가 견갑골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견봉하고 상완골이 서로 맞붙어 있는 거죠. 요 접촉하는 요 부분에 원래 이렇게 뼈하고 뼈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사이에 힘줄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그 힘줄은 지금 파열되어서 소실되어서 없어졌고요. 예, 요거 이제 어깨를 앞에서 본 거고, 어깨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옆에서 본 단면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고, 여기 까맣게 요 끝부분, 여기만 이제 실타래처럼 남아있고, 여기도, 여기 앞쪽을 우리가 견갑하건이라고 하고요. 뒤쪽을 극하건이라고 하는데, 극상건 자체는 완전히 소실되어서 없어지고, 견갑하건과 뒤쪽에 있는 극하건도 이렇게 밑으로 말려 내려가서 이 뼈는 지금 위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삼각근이 어깨뼈를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 있어야 되는 그 회전근개, 극상건이 없으면은 어깨뼈는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뼈와 요 뼈 사이에 중간에 힘줄이 있어야 여기를 공간을 잡아주면서 이 뼈가 안정되는데, 이 힘줄이 파열돼서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형으로 말씀드리면, 요 힘줄, 요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줄이 파열돼서 없으니까 이 뼈하고 이 뼈하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쪽에 이제 삼각근이 덮고 있거든요. 그 삼각근의 폴스는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뼈는 중간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쳐 부딪히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뼈에 관절염도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뼈가루가 날리고 통증이 극심하고 잘 안 올라가겠죠. 관절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을 권유해서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인공관절은 그 보험 기준이 이제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고요. 보통 이제 65세 미만의 어떤 중년 남성에서도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있으면은 정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왜냐면 저기 봉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산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치료를 잘 안 해봤거나 못하는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내라고 하죠. 약 먹고 지내다가 나중에 65세 이상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 않는데, 그 사이 환자는 더 점점 심해지고 통증 심하기 때문에 보통 65세 미만의 액티브한 연령층에 있어서 어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관절경으로 하는 산부 관절막 보건술이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적응증이라고 하죠.
여기서 옆에서 봐도 이제 여기 다 비어 있는 게 보이고요. 어깨를 이제 위에서 본 건데, 위에서 봤을 때도, 네. 네. 여기서 잘 보이죠? 네. 이 정도쯤에서, 실은 이쪽이 이렇게 어깨 뼈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위쪽이, 그 회전근개로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전반적으로 회전근개가 균일한 회색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뻥 비어서 힘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관절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소견. 자, 요 소견으로 제가 수술을 이제 어떻게 내시경으로, 요 수술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관절경 수술처럼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절개라든지 최소 회복도 빠르고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숙달된 의사에게는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관절경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절경상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깨를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회전근개가 이쪽 부분 다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선을 그은 것처럼, 네. 근데 이 회전근개 자체가 지금 소실돼서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깨 회전근개가 완전히 소실된 소견이고요. 이 소실된 소견,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글레노이드 들어가는데 이 관절와 뼈에 네, 우리가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을 고정하는 소견이고요. 실을 고정하면 이렇게 이제 실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관절와라고 하는 글레노이드 뼈고요. 그쪽에 두 개의 실을 고정한 소견입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상완골두, 예, 상완골두, 어깨뼈 쪽에 또 이제 실을 고정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이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요 실을 따라서 요 길게 이제 우리가 실을 고정해서 여기가 글레노이드, 예, 이제 견갑골의 관절와 예, 뼈에 실이 이렇게 이제 길게 연결된 소견인데 이 실을 따라서 트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동종 진피, 알로덤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갖고 이쪽으로 이제 이 실을 따라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동종 진피, 알로덤이 이제 관절 안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그 동종진피를 상완골두, 예, 대결절 쪽에 실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고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 안쪽에 글레노이드, 관절와뼈와 이 바깥쪽에 상완골두, 대결절, 이쪽 뼈 두 군데에다가 이제 보통 직사각형 모양의, 이게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직사각형 모양의 알로덤, 동종진피가 이식되어 들어간 소견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동영상 촬영한 걸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보다 또 직관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요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관절경으로는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익숙해서 이렇게 보지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요걸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저게 들어간 거지? 뭐 이제 확대돼서 보이니까 전혀 3차원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MRI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길쭉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까는 여기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위하고 아랫배 사이가 1mm, 2mm로 굉장히 좁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길쭉한 동종진피, 이식물이 쭉 들어간 거고요. 여기 공간,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쿠션 역할을 하겠죠? 충돌을 줄여주고 상하 골돌 아래 하방으로 눌러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아까는 수술 전에는 여기가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길다란 까만 요 제가 이제 자로 설명드리면 네,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까만 어깨를 옆에서 본 건데요. 네, 동종진피가 잘 자리 잡고 있는 소견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어깨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뻥 비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동종진피가 그 천장을 덮어주고 예, 눌러주고 있는 소견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진피를 이용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MRI 상에서도 이제 수술이 잘 되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 보이고요. 엑스레이도 꼭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이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뼈하고 뼈끼리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뼈 사이 간격이 아까 1mm, 2mm 밖에 안 됐지만 지금 한 7mm에서 8mm 정도 요 공간, 뭐 어떻게 보면 1mm나 7mm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어깨의 세밀한 관절의 모션에 있어서는 1mm와 7mm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깨가 움직이는 공간이 미리 단위로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과 불편감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1mm였던 공간을 7mm로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을 정상적으로 넓혀놨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힘줄 또는 힘줄을 대체할 만한 그런 동종진피가 들어가야 이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팔을 내리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거기는 좁아져 있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확연히 뼈 사이 공간이 넓어진 모습, 견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케이스죠. 어렵기도 하고 난이도 있지만 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어깨 수술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수술을 잘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저희 나라라 정형외과에서는 그냥 간단한 회전근개 봉합술, 탈골 수술, 석회 제거술, 여러 가지 어깨에 이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1차 수술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2차례, 3차례 실패한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다른 수술보다 맞습니다. 신경 더 써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 힘줄이 파열돼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재건이나 이식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스킬도 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 혹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깨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보통 이제 대부분 주사나 물리치료하면서 계속 안 나서 MRI 찍어보죠. MRI 찍어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꿈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너무 많이 찢어져서 결과를 잘 자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저 나라라 정형외과 이원주 대표 원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튼튼하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